안녕하세요. 체리스포터 채널의 성진입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캐논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피드라이트, 참 이름이 거창하죠? 플래그십 스피드라이트라고 하는 EL1의 언박싱 영상으로 해서 조금 특장점에 대해서 전달하는 그런 언박싱 영상을 올렸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무거워지고 이것저것 많이 달아가지고 나온 스피드라이트예요. 또 지난 일주일이 좀 넘는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촬영들로 해서 이 스피드라이트가 보여준다고 하는 그 특장점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캐논이 설명하고 있는 플래그십 스피드라이트에 걸맞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제품인지 좀 깐깐히 따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프로포토의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B1X라던가 B1 같은 큰 스트로브 시스템에서 A1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뭐랄까 조금은 가벼워지고, 하지만 그 가벼움 속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시스템을 아우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서 시장에서 큰 그리고 좋은 반응을 얻어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고독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가성비로 무장을 하면서 또 시장을 빠르게 차지해 나가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조명 시장에서 캐논이 플래그십 스피드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장비를 내놨다는 건 캐논의 그 자신감이 근거 있는 자신감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명이라고 하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큰 광량, 리차징 속도가 빠른 것, 그리고 굉장히 지속적인 광량의 연속성, 거기에 틀어지지 않는 빛의 색온도, 요 정도라고 생각이 딱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소형 스피드라이트 큰 광량은 아무래도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래그십 스피드라이트라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600EX 라인업하고 같은 가이드 넘버인 6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강량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스트로브가 보잘 것이 없느냐? 분명히 아니다. 같은 강량을 쏘아주더라도 분명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탑재를 한 EL1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EL1이 플래그십 스피드라이트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연속 발광 시에 얼마나 정확하고 일관적이고 좋은 광량을 유지를 하면서 색 변화가 없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죠. 4분의 1 정도 광량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32분의 1 광량으로 해서 또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테스트 바디는 US-R6였고요. US-R6의 기계식 연사의 최고 콤마는 12콤마이기 때문에 초당 12콤마의 그 연사를 눌러봤을 때 얼마나 스피드라이트가 반응을 해주는가, 그리고 그 반응을 해준 그 데이터들이 얼마나 변화가 없이 일관성 있게 나와주는가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EL1과 US-R6의 고속 연사 시에 광량은 32분의 1로 세팅을 해놓고 연사를 쭉 눌러볼 거예요. 얼마나 연사를 따라가는지 좀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한번 눌러볼게요. 화면에 잘 찍혔을까요? 미쳤는데요, 이거 발광량이 32분의 1이어서 조금 타협을 보긴 했지만 일단은 발광이 다 터질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었거든요. 와, 지금 제가 보시면 다이얼을 계속 돌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다 찍힌 거예요. 이 노출의 변화가 1도 없이, 정말 노출의 변화가 없이
잘 발광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 이 피사체 쪽을 쏴주는 모습은 어떻게 당겼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터지는 모습도 한 번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누르고 있는 모습도 한 번 더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EOS R6의 고속연사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L1은 32분의 1 방향으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럼 한번 다시 셔터를 눌러볼게요. 네, 시작합니다. 보셨나요? 강력하네요, 되게. 효용 가치가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광부도 전혀 뜨겁지 않아요. 매우 차갑습니다. 여전히 계속 세이브를 하고 있고요. 떴네요. 그러면 네, 역시나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이건 앞서서 촬영했던 부분이고, 아무리 봐도 노즐 편차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발광을 해 주었습니다. 이 정도 안정성을 확보한 스피드라이트가 몇 개나 될까 싶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발광을 해 주네요. 32분의 1 강량으로 연사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총 1차, 2차로 해서 두 번의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약 90여 컷으로 연사를 발광을 해서 촬영을 했고, 두 번째 컷은 한 108컷 정도 연사를 지속해서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데이터는 정말로 변화가 없는 그런 노출과 또 마찬가지로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색온도의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브랜드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다른 타사의 제품과 디지털 환경으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EL1의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데이터가 정말로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광량을 계속 유지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타사의 제품도 꽤 그냥 발광하는 모습만 보면 꽤 와, 이렇게 따라와 주나? 이것도 따라와 주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나 결과물로 확인을 해 봤을 때는 중간중간에 노출치가 틀어지는, 노출 편차가 꽤 많이 나는 그런 결과물, 그리고 중간중간에 터지지 않은 결과물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EL1 같은 경우는 터지지 않은 컷이 한 컷도 없고 노출 편차가 느껴지지 않아서 페이지를 아무리 넘겨도 이게 사진이 바뀐 건가 싶을 정도로 변화가 없는 그런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광량을 조금 더 올려볼까요? 그러면 4분의 1 광량, 조리기를 좀 더 줄여주고, 요거는 좀 버거워할 것 같기는 한데, 한번, 배터리가 지금 앞에 원체 좀 많이 터뜨려 놔가지고 100%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몇 프로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은데, 그래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케이. 우와.
중간중간에 안 터진 것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새 컷 치고 한 컷 없어지고 거의 4컷 중에 제일 마지막에 한 컷 충전을 하느라 놓치고, 그리고 또 3컷 찍고 한 컷 놓치고, 이 정도 속도로 발광을 해줬네요. 셔터 스피드는 160분의 1초로 세팅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지금 그 와중에도 노출 편차는 없어요. 터져 있는 컷들 사이에서는 노출 편차가 없이 정말로 깔끔하게 들어간 것을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량을 조금 늘려서 4분의 1 강량으로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4분의 1 강량 이러면 야, 풀강량도 아니고 2분의 1 강량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대단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냥 손으로 누르는 손연사의 경우에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겠지만 12콤마라고 하는 높은 콤마의 연사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얻어진 데이터로 보니까 대략 12콤마의 촬영이면 총 12컷 중에 보통 2컷 내지 3컷 정도가 발광을 하고 중간에 한 컷이 블랙아웃, 그러니까 발광이 되지 않아서 비어있고 그 다음에 또 2컷 내지 3컷이 발광이 되고 또 까매지고 계속 그런 패턴으로 촬영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중간에 터지지 않은 부분은 차징 속도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터진 구간에서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앞에 32분의 1로 강량을 테스트 해봤을 때처럼 전체적으로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광량과 색온도의 상황을 체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강량이 사용하시는 분께 마다의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꽤 준수한 수준의 발광량을 유지를 해주면서 컷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600EX와 비교를 했을 때에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다른 업체들의 제품들과 비교해서도 단연 좋은 모습, 좋은 클래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논에서 스피드라이트를 내어놓았다, 그리고 플래그십 스피드라이트를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존의 타사의 카메라를 같이 만들면서 또 스피드라이트를 만드는 타사의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캐논의 스피드라이트였던 점 때문에 어떤 분들은 비아냥 섞인 이야기로 야, 캐논이 스피드라이트를 내놨는데 140만 원이 넘는다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박한 평가를 내어주신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EL1 같은 경우는 그 비아냥을 뒤집고 조금 더 캐논의 스피드라이트의 위상을 한 단계 더, 아니 혹은 더 몇 단계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스펙이 아닌가라고 분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로브의 재밌는 부분이 바로 최소 발광 8192분의 1 광량이라고 하는 최소 발광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제품 촬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반사가 심한 유리 제품의 촬영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촬영 상황으로 넘어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작지만 그래도 조명은 조명이라서 제품 촬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집안에서 아주 소소한 정물 촬영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세팅으로 해서 홈 스튜디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주인공인 EL1은 카메라 위에 올라가서 메인 키라이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테이블의 아래쪽에 이렇게 조그만 스트로브인 600EX가 하나, 그리고
백을 밝혀줄 스트로보인 또 600EX가 하나 해서 두 개의 600EX는 슬레이브로 해서 배경을 밝혀주는 라이트가 되고, EL1은 메인 라이트로 해서 피사체의 앞면에 노출을 채워줄 예정입니다. 이 신호를 주는 체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광신호라고 해서 적외선 혹은 그 빛의 신호를 직접적으로 받아가지고 발광이 되는 그런 광신호가 있고, 전자신호, 헤르츠 전자신호를 쏴서 그걸로 해서 동조가 되는 그런 전자신호가 있는데, 모두 다 가능해요. 모두 다 가능한데 지금은 다 같은 기둥들이어서 전자통신이 되기 때문에 전자신호로 해서 광동조를 해서 지금 환경을 꾸며보았습니다. 그러면 촬영을 해볼게요. 일단 이 카메라 쪽에서 그룹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룹 설정을 해서 이 카메라에 직접 가가지고 광량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EL1 상에서 카메라의 광량과 모드와 그런 것들을 모두 컨트롤할 수가 있는 그런 모드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백에 있는 스트로브의 광량을 꺼버리고, 전원을 꺼버리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것만 터지도록 해가지고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왜 말이 꼬여서 촬영이 됐지? 일단 그러면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메인 라이트로 달려있는 EL1의 전원을 끄지 않고 발광불을 꺼 놓을 수도 있어요. 그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지금 결과물을 띄워 놓을 텐데, 백에서만 올라오는 라이트로 해서 꽤 분위기 있는 것이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래쪽 라이트에서 앞쪽 라이트, 메인 라이트가 들어가게 되는 EL1에 전원을 넣고 같이 발광을 시켜보겠습니다. 아주 살짝, 지금 EL1의 광량은 256분의 1로 세팅을 해가지고 아주 살짝만 들어가게끔 세팅을 해서 빛을 넣어봤는데, 보통의 스피드라이트는 128분의 1로가 제일 최저 광량 세팅인데, 그거보다 더 아래쪽에 세팅이 가능하므로 아주 살짝만 미세하게 빛을 넣어주는 그런 세팅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촬영한 이미지도 처음에 아래쪽만 올라오는 빛이 있고 앞쪽 라이트가 없는 상태로 촬영한 것보다 조금 더 들어간 그 빛이 생기를 살짝 살려주면서 안부를 올려주는 그런 라이트를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백에서 들어가는 라이트까지 제가 켜볼게요. 백은 조금 더 환하게 올라와야 되니까 아래가 지금 32분의 1 광량으로 넣어놨고, 백은 조금 더 그거보다 밝은 25분의 1 광량으로 촬영을 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쪽에 EL1은 총 광량의 256분의 1 세팅으로 해놨어요. 결과물 보이시나요? 제일 첫 번째 촬영한 게 아래쪽에서, 두 번째 촬영한 게 아주 미세하게 EL1으로 해서 앞쪽에 키라이트. 키라이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미해서 필라이트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메인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갔고, 그리고 백쪽으로 하얗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촬영을 위해서 조금 더 광량을 높여서 세팅을 한 백라이트가 들어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제일 원했던 이미지는 지금의 이 이미지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촬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서 조금 더 원하면 앞쪽 위쪽에 피사체 위쪽에 맺히는 라이트가 좀 약할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광량을, 메인 라이트인 EL1의 광량을 조금만 160분의 1로 올려서
촬영을 해볼게요. 들어가면 아까 어느 정도 완성이 됐던 이미지에서 조금 더 산뜻하게 위쪽에 살짝 묻혀있던, 뭐 안부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명부의 레벨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128분의 1이 아니라 160분의 1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600EX를 위쪽으로 올려놓으면 그 촬영이 안 돼요. 128분의 1이 최저 강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이트의 효용성은 뭐 충전이 빨리 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최저 강량을 더 최저 강량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다. 그것도 굉장히 미래하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지금 라이트가 이런 환경을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은 라이트들로 다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보통의 제품 촬영에서는 굉장히 큰 라이트들이 세팅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포인트에 가끔 조그만 라이트가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스피드 라이트라고 하는 이 정도의 크기와 그리고 세세하게 세분화할 수 있는 작은 강량의 라이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 꽤나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백라이트를 끄고 분위기 있게 촬영을 하면서도 앞쪽에 빛이 들어간 라이트를 마지막으로 촬영을 해보고 그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저 끝에 게 그룹 C였으니까 그것을 오프를 하고 설명을 해보면, 네, 뒤쪽에 백그라운드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면서 또 앞쪽에서는 EL1이 쏴준 라이트로 기분 좋게 하이라이트가 들어간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홈스튜디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채도 발광이라는 부분, 사실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싼 스피드라이트, 비싼 조명이라고 하면 보통은 광량을 얼마나 세게, 더 크게 때려 넣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 발광의 범위를 훨씬 더 아래까지 연장을 시킨다 라는 부분은 생각지 못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정말로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비단 지금 제가 촬영을 했었던 향토 촬영이라던가 혹은 뭐 다른 반사가 심한 그런 제품들에 대한 촬영에 대한 부분도 해당이 되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카메라 위에 스피드라이트를 얹고 피사체와 가까이 붙어갖고 촬영을 할 때에 노출 오버 없이 촬영을 해낼 수 있는가, 이것도 스피드라이트가 가져야 되는 큰 덕목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더 얕게, 더 작게 발광을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전투적으로 촬영을 하시는 기자분들, 정말 한 손으로 잡고 ETTL로 촬영을 하면서 막 쫓아가면서 연사로 때리면서 쫓아가야 되는 그런 분들,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서 사진이 날아가 버리면 그 촬영을 아무리 열심히 하셨어도 정말로 안타깝게도 쓸 수 없는 그런 사진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 최소 광량이 훨씬 더 잘 케어가 됐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는 그런 선택의 조건을 갖추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촬영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존의 1DX, 1DX Mark II, 1DX Mark III 같은 플래그십 기종들로 촬영을 하시면서 600EX의 아쉬움을 느꼈던 분들, 그리고 그 아쉬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CP24N인가요? 그 외부 장치를 통해서 그 노출에 대한 혹은 차징에 대한 아쉬움을 채우셨던 그런 분들께 EL1은 정말로 선물 같은 그런 제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피드라이트에 대한 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뭐 그런 시간을 한번 또 가져봤어요. 요 스피드라이트를 가지고서 일반 인물 촬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촬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캐논에서 EL1에 대한 샘플을 업로드를 하였을 때 많은 분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었어요. 이 스피드라이트 하나로 만든 샘플이 아닐 것이다.
저거 하나로 저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어? 라는 그런 식의 반응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사실 EL1의 가이드 넘버 60에 대한 광량이 야외에서 혹은 실내에서라도 저런 사진을 만들어줄 만한 수준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조금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도 저도 계속 큰 라이트로만 계속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작은 라이트가 좋은 광량을 보여주고 충분한 광량을 보여준다고 하면 훨씬 더 작게 액세서리를 꾸며서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넘어가 보죠. EL1의 1:1 광량이 어느 정도 촬영에 도움을 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는 촬영을 해보려고 지금 바깥에 나와봤습니다. 일단은 EL1의 풀 광량으로 해서 매뉴얼 광량으로 발광을 할 거고요. 지금과 같이 중간 사이즈의 엄브렐러를 장착해서 촬영에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사용하게 될 카메라는 EOS R6고요. 그 렌즈는 RF2870으로 사용할 거고, 세팅은 160분의 1초에 조리개는 F8 내지 9 정도 이렇게 세팅해서 촬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촬영 도와줄 한나? 네, 땡큐. 이번에는 2분의 1 광량으로 광량을 살짝 줄인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슈팅을 이어가 볼 예정입니다. 지금 광량을 2분의 1로 낮춰가지고 슛을 누르고 있는데 풀 광량으로 해가지고 때릴 때 1초의 차징 속도보다는 조금 밀리는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광량을 잘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컷이 나와주고 있는 점에서는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re you okay? Yeah. Okay, left. 자, 600EX를 이제 서브로 해서 모델 뒤쪽으로 놓고 또 빛을 좀 더 넣어서 빛을 더 만들어 볼게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결과물에 대한 그 기대치가 낮아서였을까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촬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조리개를 F8, F13, F16 이상 조여주는 촬영을 원한다고 하면 이 라이트는 거기에는 합당치는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날씨가 받쳐주는 날에 배경을 톤 다운을 시키면서 충분한 전신에 노출을 넣고 그런 촬영을 기대하는 분들께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라이트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단 그거는 600EX라던가 혹은 더 오래된 550EX 같은 이런 고려적 스피드 라이트로도 충분히 가능한 촬영이겠죠. 근데 거기서 EL1이 가지는 장점은 최대 강량에서 리차징 속도가 0.9초가 걸린다는 점, 그리고 액세서리를 달면 0.4초 만에 리차징 속도를 메꿔줄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그래도 모델과의 호흡을 맞춰가면서 촬영에 대한 흐름을 끊기지 않는 그런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빠른 차징 속도가 필수 불가결적인 그런 요소인데, 그런 부분에서 EL1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스피드 라이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장비에서 변화를 해줄 그런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충분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스피드 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EL1이 가지는 약점은 없을까요? 역시나 약점이 있기는 있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600EX에 비해서 약 130g 정도? 140g 남짓 더 무거워졌습니다. 크기도 더 커졌고요. 그런 부분은 장시간 들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분명히 약점이기는 해요. 더 무거워졌다는 거, 하지만 더 성능이 좋아졌다는 점으로 상쇄할 수 있을 만한 분명히 그런 포인트이긴 하지만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 부분은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EL1을 좀 다양하게 쓰고자 하는 분들께는 아무래도 주변 액세서리들의 지원이라는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체험하는 기간 동안에 이 스트로브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메라 위에 달려있는 상태로 계속 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카메라에서 떨어뜨린 상태로 오프 카메라 상태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도 캐논으로 동조기에 대한 지원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일단은 EL1을 완벽하게 지원을 해주는 동조기가 현재까지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새로운 또 소식이 떴더라고요. 제가 EL1을 받은 이후에 나온 소식이었는데 지금 제 손 위에 있는 이것이 이제 ST E3RT라고 하는 기존 600EX RT까지 지원을 해주는 캐논의 정품 동조기입니다. 요걸로 이 EL1을 동조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잘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동조기로는 EL1의 기능을 100% 활용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세 발광이라는 부분이 EL1이 가지는 굉장히 큰 특장점인데 이 상태로는 그 미세 발광의 부분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 나온 소식은 새로 나오는 동조기가 있어서 그 동조기를 사용을 해야만 이 EL1의 미세 조정 부분을 완벽하게 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고 또 아쉬운 부분인 게 동조기라는 게 사실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죠? 새거 가격이 30만원 중반대에 달하는 꽤 고가의 물건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좀 펌웨어 업그레이드로 해서 그 부분이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동조기가 나와 버리는 상황은 기존의 유저에게는 조금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이 펌웨어 업그레이드까지 올라가서
EL1을 또 활용을 해볼 수 있었더라면 좀 더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뭐 어찌됐건 그래도 또 빨리 이 제품을 온전히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동조기가 나온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다면 EL1을 카메라에서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생겼다고 하면 그 외적으로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더 원활히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액세서리가 나와주는 게 참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EL1에 포함되는 액세서리 자체가 보통 닭발이라고 하는 받침대 요거가 하나가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빠져 있지만 일단은 바운스 어댑터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컬러젤 필터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제 이런 필터가 두 가지가 지원이 되는데, 요거를 잘 활용을 하려고 하면 물론 지금 이 받침대 밑에 나사선이 있어서 삼각대에 올릴 수 있지만, 이 상태로는 뭔가 조금 내구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런 다른 액세서리를 좀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물론 이제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액세서리가 있어서 그것을 사면 되겠지만, 캐논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액세서리에 대한 고심이라던가 좀 개발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면 아무래도 유저가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제품을 구매를 하기도 하고 더 나은 좀 촬영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것도 제가 촬영을 위해서 잠깐 지인분께 빌려가지고 들고 온 액세서리인데요. 요건 이제 각도 조절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 손으로 잡고 핸드그립으로도 또 촬영이 가능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엄브렐러가 꽂힐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좋은 액세서리들이 지원이 된다는 게 촬영에는 참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지난번 바깥 로케이션 촬영을 나가서도 그렇지만 이 액세서리가 없었다고 하면 그 촬영은 아예 시도를 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액세서리들을 캐논에서 이렇게 비싸고 좋은 장비를 만들어냈다고 하면 알아서 잘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신경까지 써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좀 다양하게 촬영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 타사에 비해서 가지는 약점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쉐이핑 툴, 액세서리의 지원에 대한 좀 아쉬움인데요. 기존에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스피드라이트들은 앞쪽에 장착이 되는 굉장히 다양한 툴이 있어요. 스누트, 뭐 반도어, 뭐 돔, 여러 가지로 참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캐논이 여태까지는 그냥 액세서리 용도로서의 스피드라이트로 생각을 해서 액세서리들을 지원을 해왔다고 하면, 지금은 플래그십 스피드라이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제품을 만들어낸 이상 그래도 별매로 나올지라도 좀 앞쪽에서 지원이 되는 다양한 스피드라이트 툴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건 바로 캐논이 그래도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사진이 지금 전체적으로 침체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캐논이 조금 더 재밌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주지는 못할지라도 기존의 시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움직임에 잘 따라가는 이런 좋은 스트로브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스트로브를 좀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쉐이핑 툴까지 함께 좀 연구를 해주는, 그래서 좀 더 바람직하고
좋은 촬영 분위기를 만들어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해준다고 하면 캐논이 원하는 좋은 촬영 시장에 대한 확보라던가 혹은 더 많은 판매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말이 꼬여서 산으로 가는데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가는 건 결국에는 소비자가 하는 거겠지만 그와 동시에 캐논도 좀 좋은 쉐이핑 툴과 좋은 툴들을 계속 만들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다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해론의 체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나마 이 이해론을 판단하시는데 좋은 옵션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